어느 날에는 제가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은 저희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저희가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노동자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쭉 한 줄에 집을 쫙쫙쫙쫙 나눠서 여기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모니카를 보면 하모니카가 쫙 이렇게 칸이 있는데 가운데 줌이 쫙 거 있잖아요. 북한도 그렇게 해서 부엌, 방, 부엌, 방, 부엌, 방 해서 이제 주택을 줘요. 그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벽을 똑똑똑 하면 여기서 또 똑똑똑 하고 이제 하거든요. 그런 하모니카 주택인데 한 줄, 두 줄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던 앞줄에 그 철도 일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본 여자가 이제 아파서 죽고 그 딸을 데리고 또 아들이 한 명이 있는 그 여자하고 이제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이제 무슨 일이 났는 게 뭐가 났냐면 어느 날 막 경찰이 오고 막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왠가 하니 그 아들의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있었는데 문제는 살인을 한 거예요. 할머니를 죽였는 거예요. 이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죠. 동네에서 살던 따닥따닥 이렇게 따닥따닥 모여 살거든요. 그런데 그 쌀밥도 없어서 못 먹던 시절에 북한에서 어느 날 이 집에서 고소한 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못 먹고 이제 다 집집마다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집에서 흰쌀밥, 그러니까 잎쌀밥을 하면요, 그 뚜껑을 열면 그 김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창문을 통해서 나가면 온 동네에 그 쌀 냄새가 다 퍼져요. 하도 그런 냄새를 못 맡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척박한 땅에 꽃이 딱 한 송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 꽃 냄새는 이 척박한 땅에 다 퍼집니다. 건네진도 안 돼서. 그러나 꽃이 만발한 곳에서는 꽃 냄새가 안 느껴져요. 꽃이 많은 곳에서 내가 살면 나중에는 꽃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러나 정말 비폐하고 척박한 그 땅에서 저 크게 냄새도 안 나는 꽃 한 송이가 피면요, 그 냄새가 애기를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끓일 것도 없는 동네에 어느 집에서 쌀밥만 해도 냄새가 쫙 퍼지는데 이 못살기로 소문난 이 집에 고기 냄새가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아니, 고기를 먹는 게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놈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죠. 우리 백성놈들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김정일이가 뭐를 내놨냐면요, 수입대 지출이 맞지 않으면 다 잡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가 농사 일을 하는데 농사 일을 하면 요만큼 주는데 막 TV도 사고 뭐 옷도 멋있게 입는다. 그러면 이놈은 무엇인가를 훔친 놈이다 해가지고 잡는 거예요. 너가 노동자인데, 너가 이제 노동자에서 일을 하면 쌀을 700g을 받고 월급도 없는데, 고난행군 시기는 쌀도 없는데 이놈이 갑자기 자전거도 멋있는 거 타고 신발도 멋있는 거 신는다. 그러면 보위부에서 검사를 붙는 거예요. 네 이 돈 어디서 났어? 이렇게 누군가 신고를 해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가장 나쁜 게 주민들끼리 신고를 해요. 자기들끼리 신고를 해서 잡아먹어요. 자기들끼리. 아주 나쁘죠. 내가 배고프니까 저 새끼가 잘 먹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못 입으니까 저놈이 잘 입은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입은 사람이 잘 입은 사람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쟤가 어떻게 해서 잘 입었지? 하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위부에서 보위지도원이나 경찰이 불러가지고 취조를 하는 거예요. 니 어디서 났어? 야, 이렇게 수입대 지출이라는, 수입대 지출이 맞지 않는 건 다 조사를 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비사회주의를 해가지고 이제 잘 사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집에서도 갑자기 어느 날에 이제 고기 냄새가 나니까, 이 거지 같은 집에 무슨 고기 냄새가 나지 하고 배가 고파서 굶주린 창자를 가지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누군가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북한은 지역마다 담당 경찰들이 내려와서 삽니다. 보위지도원 한 명, 보안원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보안원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보안원이 자전거 타고 왔는 거예요. 그래 딱 들어오니까 그 집에 아들이 딱 들어오니까, 문 열고 들어오니까 여기에는 이제 할머니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아궁이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굽고 있는데 그 굽는 것이 냄새가 엄청 좋은 거예요. 밤이니까, 시커머니까. 그래서 이제 불을 삐치삐치 하니까
할머니한테서 손목이 날아가고 없는 거야. 손목이. 얘가 할머니를 살인을 하고 할머니 손목을 잘랐는 거죠. 잘라서 이 손목을 아궁이 안에 볏짚 같은 거를 넣고 지금 불을 떼가지고 아궁이에서 굽고 있는 거야. 그래 경찰이 가서 이제 얘를 잡으려고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나를 왜 잡느냐? 나는 그냥 얘가 진술한 거예요. 나는 그냥 우리 집으로 이제 닭 한 마리가 톡톡 뛰어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배고파 죽겠는데 뭐 누구네 집 닭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닭을 잡아서 그 목을 치고 이 닭의 몸뚱아리는 아버지랑 오면 같이 먹으려고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놔두고 그냥 닭발을 잘랐는 거야. 이렇게 도끼로 탁탁 쳐서. 그래서 자기는 아궁이에서 굽고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를 죽여서 손목을 잘랐는데 얘는 그게 닭이라는 거예요. 닭. 그리고 닭발을 지금 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저는 한국에 와서 닭발 요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북한에서는 그 거지처럼 잘 못 먹고 못 살았는데 닭발을 먹는 줄은 몰랐어요. 닭발이라는 거는 못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 보면 막 노란 게 막 더덕더덕 거북이 등가죽처럼 이렇게 비닐 같은 게 있고 뼈밖에 없는 게 그게 무슨 살이 있는 줄 알겠어요. 한국은 닭도 잘 먹어서 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오니까 닭발, 북한에서는 닭발을 안 먹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얘는 이제 그 닭발을 잘라서 이제 구웠는 거야. 몸뚱이를 구우면 지가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같이 먹을 게 없잖아요. 할머니랑 주려고. 그거는 남겨놓고 있다는, 몸뚱이는 저렇게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닭발만 좀 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잡혀도 갔어요. 얘는 근데 그때 당시 얘가 감옥에 갔는데 총살은 안 당하고 얘가 이제 감옥에 갔죠. 감옥에. 참 지금에 와서 이 말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눈물 나고 그때 당시에 막 황당했는데 완전 황당했죠. 온 동네에 소문나고 난리 났어요. 뭐 그때 당시에 뭐 이런 일이 뭐 우리 동네에서만 있었겠습니까만 전국적으로 뭐 별 희한한 일 다 있었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동네에 사는 그 아들 둘의 딸 하나인 집이 있었는데요. 성이 민씨입니다. 민씨. 제가 본명을 말하기가 그래서 이 아들 둘의 딸이 하나인데 이 집에는 이 아들 둘이 위에 토대가 좋다라는 게 뭐냐면 김일성이한테 충성을 다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평양에서 군사복무를 했어요. 군생활 10년을. 얘네가 둘 다 이제 군생활 10년을 평양에 자고 내려오니까 집이 개판이 됐는 거예요. 다 굶어 죽고 있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굶어 죽고 엄마하고 딸이 지금 굶어 죽기 직전 막 다리에 뼈만 남아가지고 막 이렇게 바람이 불면 넘어질 것처럼 이렇게 빈들빈들 이러고 다녔고 그랬어요. 이 집에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집에 조카는 그 아들이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 와이프가 또 살인죄로 잡히게 됐어요. 그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한 내용만 이제 한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국의 얘기는 제가 다 모르고요. 그 집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집에는 어린 딸이 2명이 있었는데요. 고난행군 때는 그 집에 딸이 어디가 없고 엄마 어디 가서 없고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뭐 어디 가다가 길에서 뭐 굶어 죽고 뭐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집에 딸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둘이 없어졌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면 그냥 할머니 집에 보냈다, 친척 집에 보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이 집에 그 여자가 이제 좀 배가 고프니까 여기저기 아는 집에 가서 쌀도 꺼먹고 돈도 좀 빌리고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빌려간 돈을 주지도 않고 빌려간 쌀을 주지도 않으니까 이 빌려준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꾸 달라달라 하면 죽게 안 주고 하니까 어느 날은 화가 나가지고 빚쟁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빚쟁이들이 찾아왔는데 부엌에 딱 들어서니까 부엌에서 무엇인가 막 끓고 있는 거야. 막 벌렁벌렁벌렁. 근데 냄새가 고기 삶는 냄새인 거예요. 좀 얘기가 하기가 좀 그런데 고기 삶는 냄새고. 그러니까 이 빚쟁이들이 이제 빚 받으러 오니까 이 그 여자가 이제 막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런데 이 여자들이 아니 야 너 우리 빚은 갚지 않으면서 우리 거는 갚지 않으면서 도대체 니는 뭘 끓여 먹고 사냐. 나는 너한테 쌀을 꺼주고 지금 우리 가마에 안 칠 쌀이 없다. 나는 너한테 돈을 빌려주고 내 집에서 지금 애들 먹이지 못한다.
그런데 꼬가서 돈도 갚지 않는 니는 뭐를 이렇게 한 가마씩 한 소씩 끓이고 있느냐, 도대체 뭘 끓이냐고 확 밀치고 가마뚜껑을 열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마뚜껑을 열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엄마가 아이를 잡아서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제가 더 이상 펴내기가 좀 힘든데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걸어야 될 엄마가 지가 살겠다고 배가 고파서 아이를 죽여서 가마솥에 끓였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랍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정말 극한의 생태계에 여러분들이 놓이면 과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엄마가 몇 명일까? 저 사람을 돌 던지고 온 동네에서 난리 났어요. 물론 사람이 배가 고파도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다는 거는요,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잡아먹었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배고프던 나머지 환각이 되는 거예요. 환각. 내 아이가 내 아이로 안 보이고 내 할머니가 달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새끼를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 할머니를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떠들었던 북한에서 제가 경험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의 내용들도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